안녕하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작고 중안이 깊으며 걸음걸이가 빠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를 충족하십니까? 장수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인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노인이 더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노년 생활은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수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 중국 의료보건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77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상적인 수명을 초과했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0세까지 산다면 매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까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며 구체적인 차이는 지역 문화,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410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사회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와 방식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장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허리 둘레가 작다. 일부 장수 노인의 경우 체형이 균형 있고 허리 둘레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 둘레가 1cm 증가할 때마다 수명이 1년 단축되며 암발병 위험이 8배 증가합니다. 허리 둘레가 큰 사람은 지방간,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허리 둘레가 작고 비만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허리 둘레는 90cm 이하, 여성은 80cm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수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중안이 깊다. 중안은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세로 홈을 의미합니다. 중안이 깊고 길면 몸 안의 기와 혈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질병에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중안이 깊고 긴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긴 눈썹. 눈썹이 길면 체내 기와 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신이 충만한 사람은 눈썹이 더욱 짙고 윤기가 나며 양기가 왕성하여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장수 노인의 눈썹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넷째, 걸음걸이가 빠르다. 일부 단명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독소가 몸에 쌓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고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이는 신체가 비교적 건강하고 관절이 튼튼함을 의미하며 장수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분노를 빠르게 풀다. 분노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화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는 간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폐를, 두려움은 신장을, 기쁨은 심장을, 근심은 비장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분노로 인한 질병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다릅니다. 직접 오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발병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수하는 사람들은 배설이 원활하여 변비나 빈뇨 문제가 없습니다. 배설 후에도 기분이 좋다면 몸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불교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장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건강과 장수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드디어 답을 공개했습니다. 건강하게 80세까지 사는 비결은 단 2글자에 있습니다. 장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는 단지 삶에 대한 애정과 열망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과 행복한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신이 100세 노인이 되어 세월과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덜 나위 없는 행복과 만족의 극치입니다. 중앙방송 뉴스 클라이언트에 따르면 기네스 세계 기록 기관은 4월 5일에 111세의 영국 노인 존 웨인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남성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양원 매니저는 존이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는 것을 좋아하며 축구도 좋아합니다. 이 노인은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피쉬앤드칩스를 먹으며 자신의 장수 비결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수 노인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적당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시든지 먹든지 또는 걷든지 너무 많이 하면 결국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최상의 장수 비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째, 식습관을 절제하라. 본초 강목에 따르면 식습관이 절제되지 않고 상인이 손님을 초대할 때에도 식사에 신경 쓰지 않으며 과식하면 비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의 허기를 남기는 것이 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건강에 이롭습니다. 87세의 나이에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의 이남산 박사님도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욕심에만 사로잡혀 건강을 무시하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남북조 시대 송명제 김유진은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진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남사에 따르면 그는 한 끼에 몇 근의 생선과 200조각의 훈제 고기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제하지 않고 매번 과식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근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그릇 가득한 고기 수프를 먹었고 결국 장이 버티지 못해 과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히 먹어야 하며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병은 입에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처럼 식사를 적당히 하여 장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물로 주식을 삼고 과일을 보조로 삼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관리하라. 청나라의 소설가 이어지는 경화원에서 흥미로운 나라들을 묘사했습니다.
이중 백유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잠을 자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다 깨어나지 않을까 두려워 밤낮으로 졸린 상태에서 살아갔고 수명이 짧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성인에게는 711개의 유전자, 기능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진대사, 염증 반응, 심리 상태,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탈모, 기억력 감퇴, 치매 가속화, 노화, 암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4시간 이하로 자는 성인은 다른 사람보다 사망률이 180% 높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끄고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는 푹 쉬어야 인생이 좋아집니다. 셋째, 감정을 절제하라. 인터넷에서 성인이 가장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답변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은 총과 같아서 방아쇠를 당기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과 욕망, 두려움을 잘 다스리면 왕보다도 강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주체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화는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고통받는 대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중년이 되면 감정을 절제하여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라. 황제내경은 노동과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과한 운동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반대로 부족한 활동은 근육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음, 과도한 스크린 사용 등도 눈과 신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긴장하고 한 번 풀어라는 유명한 말처럼 건강과 장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수의 비결이 매우 간단하며 올바른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허리둘레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과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장수의 길로 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98세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노인은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 낫고 군중과 동떨어진 것이 노년에 행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김 할머니는 내가 이 나이가 되니 세상의 무상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노년에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 김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올해 98세이며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50년 전에 은퇴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니 일한 시간보다 은퇴한 시간이 더 길어 매우 큰 행운이라 여깁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그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며 정기적인 연금 덕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동년배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노년에 덜 고생하게 해줍니다.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불효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다면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생을 매우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미 이 나이가 되었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98세라는 나이는 장수에 속하며 천운이 저를 고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졌지만 제 건강은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약간의 잔병은 피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요리를 할 수 있으며 한 끼에 2개의 빵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도 합니다. 이런 활기찬 기운이 있다면 별일 없이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이미 떠났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비밀스럽게 어떤 묘약이라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장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제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아들이 저에게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친절했지만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태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눈치채고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할 뿐입니다. 그 이후로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실망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배우자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이 장난을 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삶은 불확실하며 언제든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을 즐기며 한 해에 한 번 여행도 갑니다. 저는 항상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눈앞의 즐거움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소비에 인색한 편입니다. 그들은 외출할 때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길거리 음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중한 여행 한 번이니 제대로 즐기고 싶어 유명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는 여행의 질을 위해 좋은 숙소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과의 여행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연금을 받아서 과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그들이 제 뒤에서 제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잘해주고자 했던 저의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아 더 이상 여행을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비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 80번째 생일에 딸이 저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주었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했는데 그들은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녀가 준 돈 자랑할 필요가 있나요?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식사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동년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비밀을 모두에게 퍼뜨렸고 지금 공원 전체가 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화가 나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된 친구들이었기에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라 그들이 말한 것을 곱씹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저는 더 고립되었고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고독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간을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꽃을 가꾸며 가끔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는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태극권에 흥미가 생겨 햇볕 아래에서 몸을 움직이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조금 슬프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가도 저는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 산책을 하고 태극권을 즐깁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으니 걱정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은 매우 행복하고 무엇보다 건강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맞는 친구가 많지 않으며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 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가 많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타인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다채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